우선 인문계열 입시 결과부터 볼 건데 일단 70% 컷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22 입결 평균은 2.36이고요. 23 입결 평균하면 2.23이에요. 그래서 약 0.13 정도 성적이 상승됐어요. 그리고 수능 최저에 대한 충족률이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만큼 내신 성적이 더 높은 애들이 훨씬 더 우위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국민대인데도 불구하고 교육학과나 경영학 전공 같은 경우에는 70%꼭 기준했을 때, 작년 기준했을 때 1.8, 1.9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등급 하면 항상 뭐 건동홍수까지 아니냐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신 성적 기준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한 2.23 정도 되고 아마 올해도 최소 2.23에서 요거보다 올라갈 거라고 예상은 되어져요. 그런데 뭐 대략적으로 한 2.2 정도 내에서 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냥 작년 기준에서 2.23 기준에서 제가 한번 잘라봤어요. 잘라봤더니 평균 성적보다 더 위에 있는 입시 결과 컷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집 단위라 보시면 되겠죠. 과가 인기과겠죠. 예, 보시면 교육학과, 뭐 경영, 뭐 AI 빅데이터 인문계열, 뭐 경제 사회, 미디어, 뭐 경영정보 국제통상 행정. 아무래도 인문계열에서 취업이라고 하는 거를 고려했을 때 그래도 조금 좋다? 아직까지는 안정적이다라고 뭐 얘기할 수 있는 학과들이고요. 요 평균 등급 밑으로 좀 봤을 때는 그래도 뭐 2.3 이내에 있는 학과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건 뭐냐면 2.4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점이 딱 하나 보이시죠? 어문계열 같은데요. 네, 거의 어문계열. 물론 뭐 재무금융 전공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거의 어문계열 학과들이고 학과들 평균 컷 자체가 2.4에서 2.5 사이에 다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주목해서 보는 건 뭐냐면 단순히 그냥 이렇게만 말씀해서 여기가 무조건 공략할 수 있는 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보셔야 돼요. 요게 뭐냐면 기존 2022 입결하고 23 입결을 비교했을 때 그 편차. 네. 그러니까 최소한 편차 폭이 크면은 이거는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올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편차가 거의 유지된다라는 건 여기를 쓰는 애들의 집단들이 되게 유사성을 띈다라는 거죠. 요 어문계열 3개 학과. 네.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뭐 예상이지만 올해 다시 이제 신규로 다시 인원 모집을 하는 요 5개 어문계열 학과 같은 경우가 국민대 인문계열에서 제가 예를 들면 2.5 정도 되는 내신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1, 2번 카드로 써볼만 하지 않겠냐. 2.6까지도 한번은 고려해볼만 하다. 근데 2.7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국민대가 이하모예요. 근데 이 이하모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같은 이하모 학교들 한번 보세요. 일단 경희대가 존재하고요. 여대에서 숙명여대가 있고 같은 라인에 아주대가 있어요. 네. 그러면 국민대를 쓰는 특히 이 앞쪽 라인에 있는 상위권 학과를 쓰는 학생들은 어떤 친구들이겠어요? 제 생각이 맞다면 경희대 썼겠죠. 경희대, 숙명여대 쓰는 그렇죠. 애들이 쓰겠죠. 같은 이합 오니까. 여기에 심지어 한국 외대도 도전을 했을 거예요. 이합 4라인까지. 인문계열에서 한국 외대가 중요한 대학이니까. 그렇죠. 자, 거기에 사이에 껴있는 건국대와 동국대는 차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내신 등급대에서 합격들이 나오는 게 아니냐. 반대로 말씀드렸듯이 2.4가 넘어가는 요 라인부터는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케이스들이 많겠죠. 그러면 아주대 쓰는 친구들이 국민대를 같이 쓰겠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붙으면 나 국민대 간다. 근데 떨어지면 나 아주대라도 갈 수 있지 않겠냐. 거기에 그것도 불안하니까 6라인까지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이제 부류층으로 나눠지지 않겠느냐. 네, 그 기준점을 무조건 딱 평균으로만 계산하지 말고 거기서도 봤을 때 이 편차가 적은 것, 이런 식으로 편차가 적은 학과들,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학과들을 좀 공략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공략한다면 좀 상향 지원으로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겠냐. 좀 이런 말씀을 요 라인에서는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자연계열도 한번 보자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22 입결이 2.29에 근데 23 입결이 2.2.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0.07 정도 상승을 했어요. 아주 뭐 크게 상승했다 볼 수는 없죠. 굉장히 소폭 상승이긴 하지만 근데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여기는 수능 최저가 2합 6이에요.
자연계열은. 네. 그러니까 자연계열이 2합 6이라고 하는 라인인데 합격했던 애들의 내신 컷들을 보면 한 2.2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 그럼 50% 정도 하면 거의 2.0, 2.1 정도 되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국민대 인문계열만큼 윗상에서 내려오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한다라고 봐야 돼요. 자, 2.2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과를 한번 잘라봤어요. 과를 잘라봤을 때 가장 국민대에서 요즘에 가장 메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이오 관련 교통학과들, 그리고 뭐 원래 전통적으로 자동차 공학, 뭐 미래 모빌리티, 뭐 전자. 그러니까 그냥 봐도 아 상당히 좀 인기 있는 학과들이다, 선호하는 학과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 학과들의 지금 입결들 한번 보세요. 거의 2.2 이내죠. 예, 거의 2.1, 2.0 정도예요. 진짜 2등급 거의 극초반이네. 예, 70% 컷이에요. 예. 기준 했을 때도. 그런데 22 입결하고도 봤을 때 그럼 그렇게까지 큰 차이가 나는 게 뭐 몇몇 학과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대다수가 아주 크게 차이 나진 않아요. 한 0.2등급 정도는, 왜냐 그만큼 수능 최저가 충분히 충족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올라가는 거는 똑같은 거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요 밑에 있는 하위권이라 불리는 대학 라인을 본다 해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학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똑같이 잘라봤어요. 어떻게 잘랐냐? 여기를 2.4를 기준으로 제가 똑같이 잘라봤어요. 여기 2.4. 그러면 2.4 위에 있는 요 학과들을 보죠. 솔직히 요 학과들 상당히 메리트 있는 학과들 많아요. 뭐 빅데이터 학과, 전자공학, 지능, 자동차 IT, 네. 뭐 소프트웨어. 최근에 가장 핫한 학과들이 많은데 앞에 있는 학과보다는 국민대에서의 기준에서는, 국민대 기준에서,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쪽 학과에서 최상위권 애들은 솔직히 국민대까지 안 내려온다는 거겠죠. 그렇겠죠. 더 위에 있는 학과들을 노리는 거겠죠. 네. 그런데 요 기계, 건설, 그 다음에 뭐 나노 소재, 요 학과들, 요 4개의 학과들을 지금 보시면, 특히 요 기계부터 건설 시스템, 요 3개 학과들을 보시면 전통적인 그냥 2.4에서 2.5이기도 하지만 편차가 상당히 적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아주 인기가 있다라고 불렸던 학과들인데 워낙 최근에는 기계 관련 학과들이 모든 대학들이 다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꼭 이제는 어떤 특정 대학의 기계학과가 좋다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한 것 같고, 기계학과 같은 경우에도 국민대에서는 이걸 넘어가는 자동차라고 하는 아예 세분화시켜놓은 학과들. 그렇죠. 다른 데도 이런 세분화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제 개인적으로는 틈새 시장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생각을 해봤을 때 국민대 만약에 자연계열을 쓸 거다. 내가 2합 6인데. 다만 여기는 저는 2.7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촘촘할 거예요. 요 등급대 라인에서 따다다닥 붙어 있을 거야. 그래서 2.6 정도 된다. 뭐 심하면 2.7, 뭐 한 장 정도 내가 상향으로 쓰겠다라고 하면 도전해보셔도 무방하다고는 보는데 너무 그런 행복 회로를 네, 돌리지 마시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마시고 그냥 한번 써본다. 근데 붙으면 정말 좋겠다. 자, 요 정도 기준점으로 한번 도전해보면 좋지 않겠냐. 2합 6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세요. 자연계열에서 일반적으로 요 중위권이나 불리는 데 대다수들이 설정하고 있는 최저는 거의 2합 5예요. 경희대 숙명여대는 더 설명 안 해도 되고, 숭실대부터 인하대까지가 전부 2합 5예요. 그리고 2합 6라인이 국민대하고 단국대밖에 없어요. 오히려 세종대는 그보다 한 단계 낮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국민대를 쓸 때 내가 앞서 있는 2, 3 입결을 봤는데 한 2.7, 2.8이야. 70%? 여기 예비순번 좀 더 넣어주고 하면 무조건 나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대체제가 별로 없어요. 대체제가 단대 하나밖에 없거든. 그러네.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단국대를 쓰면서 국민대를 쓴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그 친구가 무조건 붙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건 어렵다고 보는 거죠. 왜? 위에 있는 학교는 다 2합 5로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국민대를 쓸 때는 저는 이렇게 보고 쓰는 게 맞는 거예요. 2합 5를 노리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상향으로 쓸 때 2합 5 라인에 있는 학교까지를 내가 상향으로 쓸 거야.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국민대까지 한 장 쓸게. 가야지. 야, 2합 6이니까 국민대가 무조건 넣으면 나 무조건 붙는 거 아니야? 얘가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 구조가 조금 차이가 있죠. 진짜 국민대는 대체제가 없다. 뭐 대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단국대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세종대 2합 7은 이 내신 성적이 못 가요.
2등급 극초에 있는 애들이 만약에 순환 살짝 미끄러져가지고 가는 내역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래서 만약 방향을 예를 들면 국민대 숭실대 써야 되는데 그래 나는 국민대 안 쓰고 2합 5를 노리든지 그냥 2합 7을 노리겠어.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안 그럴까 보장이 없다니까. 그러네. 왜냐면 국송사라고 부르잖아 일반적으로. 그 서울에 사는 애 입장에서는 아니 성북구나 광진구나 저기 사당동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 걔 입장에서. 그러면 진짜 그게 전략상 퍼뜨릴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종대는 상향 라인으로 쓸 수 있는 과들이 거의 없어요. 이따 뭐 설명드릴 거지만. 그러니까 요 수능 체조라고 하는 걸 딱 요 한 줄만 보시면 안 돼요. 위아래까지 쫙 해서 걸려있는 학교들이 몇 개가 걸려있지? 도대체 얘네는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는 거지까지를 생각을 해봐야 국민들의 아무튼 노려서 써볼 만한 애들은 거기에 합리적으로 노려서 써보는 거고. 확실하게 안정적이라 보기엔 애매하고 딱 중간성적인 것 같아. 그럼 그 중간성적인 애들은 또 어떻게 또 분산해서 쓸 것인가를 좀 따져봐야 되겠죠. 왜? 일단 이거보다는 높아질 거예요. 최소 0.07만큼만 올라간다고 해도 2.15라고 하는 평균 내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2.2랑은 또 얘기가 틀리죠. 그렇죠. 그러면 2.15 정도가 됐을 때 예비까지 돌았는데 2.7, 2.8이 붙는다? 아, 저는 쉽게 안 보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비선호학과라고 하지만 국민대입니다. 국민대예요.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는 학교가 아직은 아니다. 2.15라고 하는 요만큼까지 올라간다고 본다고 하면은 솔직히 저는 2.6 이내에는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아무리 비선호학과를 써도. 국민대에 대해서 뭐 찝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상향으로 써볼 만한 학과는 인문계열은 뭐 이런 어문계열 학과. 그렇죠. 그리고 자연계열에서는 전통적으로 원래 유지되는 기계계열 학과나 아니면 건설 관련 학과를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겠느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